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이해해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새해 첫 국제관계 이해해영인데요. 오늘 이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4년이 밝았는데요, 교수님. 예. 국제관계가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예. 그 선거를 치를 예정이거든요. 선거가 절반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미국이 있고?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한 그렇습니까? 100개국 정도에서 선거가 있을 거예요. 나라 자체가 많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아마 유사일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은 해가 있을지 네네. 그만큼 불안하고 위험하고 동시에 과연 여기서 어떤 새로운 뭐가 나올지 그야말로 아마 격변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세계 정세라는 것은 늘 이렇게 격변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2024년이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일단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가자,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야기해야 될 홍해, 그다음에 수단도. 수단에서도 지금 무력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벌써 해도 6개. 네,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대만. 그다음 한반도도 또 다시 또 이야기되고 있고. 예, 지금 아주 요즘 그다음에 저기 남미의 가이아나, 베네수엘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서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 예. 모르죠. 또 영국이 가서 수시될지.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가이아나가. 예. 그래서 또 아마 지금 전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영국 전함이.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해도 7개, 8개가 지금 분쟁 예상으로 후보지로 한반도 다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위험한. 희망은 없습니까, 교수님? 현재 별 대안이 뾰족수가 안 보입니다. 유엔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죠. 이 정도면은. 그다음에 다른 국제기구가 혹은 국제 리더십이 정당성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예. 특히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최소 흔들리거나 위기 상황 혹은 와해 조짐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대안적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과도기죠. 과도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과도기가 그러하듯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또 전쟁이 지금 한 6군데 정도에서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럴 겁니다. 예, 위험한데 희망을 좀 찾아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지구인의 임무가 되다시피 돼버린 거죠. 네, 오늘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국제관계 이해영 이 방송이 국제관계를 이해도 하면서 또 국제관계를 또 함께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잘 모르는 그런 막 후티 방문, 후티 그러니까 무슨 히티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궁금하거든요. 알후티는 그 최고 지도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후티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쪽 사람들은 요구하기를 우리 후티라 부르지 마라. 대신 안사르 알라 또는 안사랄라 다양한 의미 변화를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안사르라고는 그쪽 말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알라는 신이니까. 알라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신을 따르는 사람들. 신을 따르는 사람. 혹은 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 일종의 정치 조직의 명칭인데 이쪽에 서아시아 지역에 알라 들어간 명칭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헤즈볼라. 헤즈볼라도 그 뒤에 알라예요. 뒷말이. 그 볼라 할 때 그게 알라예요. 원래 헤즈불라 이렇게 A 대신에 U를 써왔는데 그게 O로 발음하기 좋게 그래서 헤즈볼라가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신의 당
네. 그러니까 네. 알라의 당 그런 말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모르고 헤즈볼라를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우리 수준이기도 하죠. 네. 그 헤즈볼라 무슨 무장 단체로 알고 네, 있는데 레바논의 무장 단체. 무장 단체가 아니라 현재 집권당입니다. 레바논의 지금 일종의 빅 텐트죠. 그 여러 정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연정을. 그러니까 빅 텐트의 핵심적인 그 구성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입니다.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집권당인데 자기들 내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레바논 남부에 잃어버린 땅,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아간 땅을 회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 세력인 동시에 군사력을 가진 정치 세력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장단체라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 집권당 일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그 강요 중에 네. 상당수는 여기 헤즈볼라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자꾸 우리는 무슨 무장단체,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안사랄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할 수 있겠는데 본인들은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키를 그 쪽 사람들이 튀르키예라 불러달라 했을 때 튀르키를 하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에서 키예프를 키이우라고 해달라고 해서 또 키우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안사랄라로 불러달라는데 계속 후티라 부르냐는 거죠. 반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반하는 군대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후티 반군 그러면은 굉장히 소수의 후진 무기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그 하는 게릴라들 뭐 산속에서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막 배를 잡고 있다. 지금 이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과거 우리 통일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국 언론에 몇 번 다뤄진 적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굉장히 GDP가 낮은 나라이고 못 산 나라죠. 인구는 많아요. 인구는 한 3천만 명이 되니까 그 인구의 약 80%가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지도 이 얘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저기가 예멘이고 오른쪽 오만이고. 오만 네네. 근데 저 초록색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기가 이제 그 안사랄라가 장악하고 있는 네네. 저 가운데가 수도입니다. 사나 가운데가. 그래서 저기에 예멘 인구의 약 80%가 네네. 그러니까 그 안사랄라가 통치하고 있는 인구가 한 80%죠. 예멘에.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녹색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분홍색 지역은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바로 위에가 사우디인데 저 사막 지역엔 또 알카에다가 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미국 용병인 건 아시죠? 예. 미국 용병이었다가 아니 지금도 미국 용병이에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알카에다가 그 쌍둥이 9.11 네, 9.11 사람들이 알카에다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ISIS라 부르는데 ISIS 네네네. 이슬람 국가 그 영어로는 ISIS라 불러요. 근데 그다음에 시리아 알-누스라라고 또 있습니다. 알-누스라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무자히딘 쪽에서 나온 그 단체들인데 그때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결국은 하나의 흐름인데 미국이 CIA가 돈 대주고 CIA가 조직하고 CIA가 무기 대주는 지금 예멘에서는 크게 활발하지 않은데 지금 시리아에서는 알카에다 여전히 무장 세력으로 지금 시리아 정부가 전투를 하고 있죠. 거기가 그러니까 반군이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알카에다가 미국 용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 폭파했다고. 그 알카에다가 지금 미국 용병입니다. 빈라덴 죽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서. 그러니까 빈라덴을 미국이 키웠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키워서 지들이 죽이고 이러는 건가요? 지금 저 서아시아에 존재한 알카에다 또는 ISIS는 미국 CIA의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가 이렇게 요지경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선생님. 처음 보면 이게 뭐야 했는데 그러네요. 오 마이 갓 알카에다가 미국 용병이라고
예, 놀랐습니다. 사실 그 지도에서 보면 네, 지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분홍색 부분이 이제 사막이고 거기 알카에다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알카에다가 있고 그다음 아래쪽은 네네. 약간 보랏빛이 있는 네네네. 저쪽은 이제 과거 정부군이 밀려 내려와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과거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저기 뭐 남부군이라 부르는데 자기들은 왼쪽에 노란 데가 있죠, 노란 데. 저기는 전 대통령이 할거하고 있는 데인데 저기는 대통령,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저 노란 쪽은 네네. 말하자면 그래도 좀 안사랄라 쪽하고 좀 친합니다. 친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런 구도지만은 사실은 그 안사랄라가 대세를 잡은 거죠. 정 권력을 잡은 거예요. 뭐 인구의 80%를 그렇죠. 네네. 그리고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약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내전을 겪었잖아요. 내전을 어떻게 이게 편가름이 됐냐면 사우디가 중심이 되고 그 뒤에는 당연히 미국하고 영국이 있고 네. 미영이 지지하는 사우디 연합군하고 안사랄라 군하고 8년 동안 내전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우디하고 그 저기 해역 건너편에 있는 이란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예. 그 서로 상호 협력하기로 화해를 하니까 화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니까 사우디하고 저 예멘 사이에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이 정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8년 내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예멘의 저기 전 대통령 부대 알카에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고 안사랄라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안사랄라 쪽은 이란이 백업을 해준 거죠. 지지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8년 동안의 내전을 경험하면서 안사랄라가 승리한 거죠. 그 안사랄라가 홍해를 사실상 봉쇄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래 저 굉장히 그 좁은 그렇죠. 저길 좀 막아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저게 제일 좁은 데는 3km 정도.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녹색 지역에서 위로는 이스라엘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이 쭉 이스라엘까지 날아갑니다. 굉장히 못산 나라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사일이 굉장히 멀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놀란 것은 이거는 그냥 반군 정도가 아니구나. 반군이 아니라 안사랄라 정부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이래요, 정말 정부군이고. 그렇죠. 안사랄라 정부군에 이걸 자꾸 후티 방군 이렇게 우리가 입에 익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과 그 이 안사랄라 군의 규모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선생님,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이란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뭔가 할 것처럼 뭐 맨날 소리 지르는데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백업을 별로 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이란이 만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저기 항공모함이에요. 예. 저기 딱 대고 있죠.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예. 보라색. 그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도 미국이 항공모함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쏴버리겠다. 만일 이란이 쏘면 미국 그 항공모함이나 미국 뭐 구축함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이제 전쟁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 전쟁 확전을 가장 고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계산이 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도 저기 레바논 그쪽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피해가 커요 지금. 가자에서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포격을 또 헤즈볼라 쪽에서 굉장히 크게 했다고 나오던데요. 보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 작년 말부터 지금 오늘 이 시즌까지 약 한 열흘 상간에 지금 그 대형 테러가 3군데나 터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시리아하고 이란의 그 어떤 그 미들맨이랄까요? 연결해주는 네네. 리에종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사령관이죠. 예. 그걸 폭사시켰죠. 네네. 그다음에 그 베이루트에 또 폭격을 해가지고 하마스의 뭐 정치국 예. 부위원장이니까 뭐 굉장히 실세죠. 2인자다 뭐 그렇게. 예, 아룰이라고 하는 그래야 사람을 되나? 또 폭사시켰어요. 아하. 그게 이제 베이루트 밑에 보면 베이루트의 그 남쪽에 다히야라고 하는 구역이 네. 있는데 이 다히야에 그 하마스 연락사무소가 있었던 거죠. 아. 거기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그걸 폭사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레바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남의 군대가 와서 예. 드론으로 그냥 엄연히 주권이 있는 자기들 땅인데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열받아서 지금 다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는 이란을 또 술레이마니 거기 추모식에 추모식인데 또 거기에 이제 폭격이 일어났죠. 폭탄 테러죠.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게 현재 300명 사상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부상자 포함하면 부상자 그래도 포함해서. 되겠네요. 죽은 사람만 100명이 넘으니까 엄청난 테러인데요. 두 군데서 터졌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 네. 요즘은 웬만하면요 실시간 사진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그 직후에 이제 누가 했냐? 네. ISIS, 알카에다가 손을 들어서 우리가 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신기했던 거는 네. 그 전에 이거 이제 이란에서 미국이나 이거 이스라엘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아니 우리 한 거 아니고 아마 그 IS가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딱 떨고 우리가 했다 그러는 근데 거예요. IS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짠 거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카에다와 IS가 그 CIA의 용병인데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환해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했네요. 꼭 CIA가 했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했네요. 네. 그러면은 모사드는 뭐 했냐? 네네. 매일매일 만났는데 그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은 간단히 말해서 이란 보고 빨리 미사일 쏘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란도 지금 전쟁을 하면 이건 미국하고 바로 붙는 건데 예. 이게 과연 유리할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위험해요. 이란이 이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은 중국,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이란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 이건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면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되면은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할 정말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모사드가 했건 CIA가 했건 어쨌든 이번 이란 테러는 역사의 최대 규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보복한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요. 뭔가 저는 물밑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답답했죠, 있는 거죠. 교수님. 대신 지금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네네.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시아파 이제 거기는 무장 민병대예요. 엄청나게 지금 또 폭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미국은 지금 규모 이상으로 이 전쟁이 확전되는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확전되는 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네타냐후 정권 입장에서는 확전되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 정권 수명도 연장하고 예. 계속 이 국면에서 자기 권력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젤렌스키랑 똑같은 지금 똑같은 입장이네요. 이슈죠. 그래 되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분쟁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통제할 수 순에 두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란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금 국지전이 여기에서 산발적으로 터지는 그래도 피해가 큰데 이스라엘한테 특히 만약 전쟁이 대규모 지역전으로 확전되면 이건 뭐 리저널 워 그러니까 지금은 로컬인데 네네네. 이제 영문식으로 표기하자면 리저널 워로 가면 이제 그다음엔 글로벌 워로 가는 거죠. 점점 이제 커진다 이거죠. 커지죠. 이거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거의 목전에서 지금 오락내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란이 좀 속 시원하게 빨리 좀 개입을 좀 해서 가자지구 좀 문제 좀 해결 좀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판단을 정말로 그러겠네요. 교수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이 상황이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 국면이 지금 이란 내지 항쟁의 축이라 부르잖아요. 예. 그 시아파하고 여기 후티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 예멘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불리한 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 전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열받는다 해서 들어가는 네. 상황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신중한 거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리고 이건 뭐 힘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전쟁을 확전을 해야 될 장면인지 아닌지는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소위 후티 반군 지금 안사르 알라.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해를 막고 모두 다 막고 있는 겁니까? 모두 못 가게?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컨테이너선은 자기들이 에스코트해서 보냅니다. 그럼 어떤 선박을 안 보내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오거나 이스라엘로 가거나 결국 선주가 혹은 소유주가 혹은 지배주주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공격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들 나름의 이스라엘 제재를 하고 있군요 지금. 일종의 역제재인 거죠. 역제재군요. 그리고 그냥 막 이스라엘이랑 비슷하게 보인다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선박에 대한 그 조사를 다 해요. 다 해요. 그 사돈의 팔종까지 누가 지배주주고. 그러니까 일반 내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했구나. 지금 뭐 장부상에 그 선박 주인이 있으면 뭐 그가 다 따져요. 예를 들어서 명의상 누가 가라 명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아니라 실소유주가 누가 실소유주 따져서 또 남편이 누가 부인이 누가 이거 다 조사해요. 그런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피해가 있습니까? 큽니까 이스라엘 쪽에? 꽤 크죠. 왜냐니까 일종의 그 급주는 냉각 효과 같은 거죠.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선박 회사들이 배를 다 돌렸잖아요. 예. 이게 미국이 저기서 아프리카 아래쪽으로 뺑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가 앞에서 지켜준다고 하는데도 지키거나 말거나 어쨌든 배를 다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겠습니다. 누구 말로는 이제 뭐 전에 한 컨테이너 한 개당 35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300만 원 한 개당. 그러니까 물류비가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거기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안사르 알라가 장악하고 있는 저 녹색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위로 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지도상으로 안 보이는데 저 이스라엘 이집트 국경에 보면 에일라트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거기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론 날아가는 와중에 저기 미국의 전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요격을 하죠.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또 요격을 하죠. 그런데 전부 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맞으면 완전히 사람들은 다시 그걸 안 가죠 일단은.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설령주 좁은 곳을 통과해서 그냥 도망가더라도 저 높은 데까지 가더라도 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선박 그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설사 보험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이 물류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메가술이 지금 안사르 알라 이쪽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어떤 미사일을 쏴서 뭘 파괴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능적인데요, 그럼요. 안사르 알라가 제시한 명분이 뭡니까? 가자의 학살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형제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무슨 명분으로 또 항공모함을 들이댔냐면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무역을 그놈의 항행의 자유. 어딜 가든 항행의 자유예요. 그걸 해서 하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나서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유일하달까?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하게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저기 그 이쪽에 안사르 알라 군이 요구하는 게 그 학살 중지 아닙니까? 가자 학살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쪽에 도덕적 명분을 꺾을 수 있는 건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그 가자 지역 가자 대학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자 대학살을
정말로 중단시킬 의지가 있는지 예. 이게 하나의 시금석인 거죠. 아,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안사르 알라가 뭐 당연히 실한 세력들이 좀 많겠습니까? 내전을 8년 동안 했는데. 예멘에서. 예. 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뭐랄까 이게 리스펙트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존경하는 마음. 아까 심지어는 적측에서도 네? 이제 이제 적측에서도 내부 반대파들도 야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 야. 왜냐하면은 사우디하고 미국이 지원한 사우디하고 연합해서 네네네. 안사르 알라하고 전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반미 반 이스라엘이에요. 그도 반 시오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적이지만 비록 적이지만 저기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는 잘한다 손뼉치는 거예요. 예멘 통일에 그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 세력 관계에서 본다면 오히려 엄청나게 민심을 얻었네요. 민심을 그러네요. 확보한 거죠. 그러네요. 겉으로 보면은 무슨 해석질처럼 자꾸 언론에서는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 정치에서 보면 네네. 저걸 통해서 민심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사룰라의 군사력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죠. 네네. After 8 years of fighting the 12-nation coalition, why are the Houthis, known as the Slipper Army, not afraid of anyone? As the saying goes, bare feet are Slipper not Army. afraid of wearing shoes, and the Houthis are known for 샌들을 their 신고 다니는 extraordinary 군대라는 combat 얘기죠. power and endurance. Under the 8-year siege of the 12-nation coalition forces, the Houthi armed forces 그러니까 12개 나라하고 싸워서 네. 사실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Not only their own not be eliminated by the 사실 opponents, 사우디 연합군이 but also 12개 나라로 the 구성되어 large 있었거든요. number of advanced weaponry in the battle after battle stronger and stronger. 그러니까 전투를 할수록 더 강해지는 4,652회의 그 방공 작전을 수행해서 16대의 미제 또는 뭐 서방이 만든 항공기를 격추했고 49개의 대형 드론 그다음에 해전을 통해 세 척의 전함을 침몰시켰고 8만 회의 포격 전투에서 14만 발의 로켓탄을 쏘았고 12,000대의 그 장갑차를 파괴했고 As recently as 2022, 2022년에 저 필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 다리가 불구자 부대인데 장애인 부대. 절도 있게. 그러니까 저 드론과 그러면 놀라운 건 미그의 C9기를 수백 대 가지고 F-15기를 48대, C-104 허큘러스 수송기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한다고 써있던데요. 2,600대 탱크 전차, 4,500대 장갑차, 1,900대의 자주포. 그러니까 이 2020년에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보세요. 장애인 부대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저 사령관이 팔이 없잖아요. 아, 사령관이에요. 예. 방금 나온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후티입니다. 아,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Then the combat power of this army will be extremely terrible because this is a lion with faith and military soul. Today's Houthi armed forces, in the face of the tragic crisis in the Gaza Strip, resolutely chose to participate in the war. The ministry, through the launch of a large 저 number of 대형 드론이 missiles, 전 cruise 이란에서 missiles, 지원을 and 받았을 drones, 거예요. attacking a number of targets in Israel. At the same time, the Houthis launched missiles have begun and the Red Sea waters floating U.S. warships have been exchanged. Just do not know how long Israel and the swarm of attacks can still support. 예. 그러니까 어유, 뭐 이건 뭐 여러분 반군 아니에요. 여러분 반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상 병력을 자기들 이야기로는 물론 이건 자기들 홍보 영상 비슷한 거기 때문에 뭐 100% 다 믿을 수도 없을 예, 거예요. 예. 어쨌든 한 이 지상거리 병력을 한 200만 정도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200만 200만 명. 지금 미국이 선택할 선택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항공기를 통한 네네. 폭격. 그거는 지난 8년에 걸쳐 가지고 이쪽 사람들 하는 말은 한 26,000번의 공습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40만 가까이가 죽었어요. 많이 근데 그 죽군요. 절반은 굶어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사우디 연합군이 선택했던 건 이제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는 방법인데 아마 미국도 둘 다를 병행하면은 한편에서는 공격을 계속 하겠지만은 공습이죠. 예. 그 다음에 봉쇄를 통해서 굶겨 죽이는 방법 똑같이 아마 하지 않을까 보는데 문제는 네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순전히 군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미군이 상륙할 수 있을까 저기에 아하. 미군이 네네. 그 이란을 완전히 미국이 점령하는데 드는 병력이 소요된 병력이 예. 150만 명이라 그래요. 미국 지금 가지고 있는 지상 병력 다 모아도 네. 40만 50만 수준이거든요.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다 이야기. 네. 일단 그건 빼야 되는 거죠. 예, 선택지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인구가 3천만 명이고 후티 쪽에 한 2,400만 명이 산다 치면 네네네. 적어도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다 해야지 점령을 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저기 서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다 모아도 10만 명이 안 됩니다. 아. 싹 다 모아도. 많은 그렇군요. 부대가 존재하는데 주둔하고 있는데 싹 다 모아도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예. 어쨌든 저쪽에 안사르 알라 쪽에는 자기들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허. 지상병. 근데 지금 현재 국민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허. 다 모았어요. 모으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상륙 작전을 할 거냐 미국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저쪽도 쏠 거라는 거죠. 네네. 쏘다가 하나라도 맞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미국의 주력 중에 주력 아닙니까? 예. 그게 예를 들어 안사르 알라 쏜 미사일이 맞았다면은 네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미국 예.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다음에 더 재미난 거는 이 안사르 알라 쪽에도 전략 연구소 있고 그래요. 예. 그냥 그 정부 아닙니까? 어쨌든 네네. 그쪽에 전략연구소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지중해와 홍해 통틀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함대공, 함대지 네네네. 미사일이 총 800개래요. 총 싹 다. 다 합치면 800개. 다 800개인데 그러면 후티 쪽에서 한 개에 뭐 $2,000짜리 아. 드론을 800개를 띄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 800개를. 네네. $2,000인데. 2,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 얼마 정도. 그래서 하는 제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아, 계산해 보셨어요? 네. 아, 교수님 침을하시네요. 저기 SM2, SM6라고 하는 구축함, 순양함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미사일이 이름이 아. 그건데 한 발에 20억 해요. 한 발에요. 한 발에. 그러니까 20억 원. 200만 원대 20억 원이군요 지금. 그래서 어우. 그러면은 800개의 미사일 모두를 소진시킨 데 쓰는 비용이 16억 원이에요. 미사일 하나 값도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16억 원을 굉장히 써서 그 저비용. 미국이 저 지중해와 홍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 800개가 모든 함대공 미사일을 싹 다 손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그 안사랄라의 걔들 계산인 거예요. 계산이다. 그러면은 아, 그럼 뭐 예를 들어 아, 미사일을 계산이- 쏘고 나서 이제 새로가 충전을 해야 되고 새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보급할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저기 돌아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온들 뭐 하냐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군사 수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안사르 알라 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고, 네네. 그럼 미국은 과연 이른바 자유무역 항해의 자유를 예.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어떤 모티베이션 동인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그것도 관련이 된 건데요. 아니 사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안사랄라가. 근데 이거를 미국이 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 재발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려면 그 네네. 미국 사람들을 예. 미국 국내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번영의 수호자, 번영의 수호자. 번영의 수호자 때 따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호자 말고 우리한테 무슨 덕이 오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당신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군사력과 뭐 다 있는데 아하. 대신 우리는 드론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2,000짜리 네. 예?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어. 그런 거군요. 들어와라.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동점 자기들 편을 빌리잖아. 동점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떼거지로 실은 지금 이 안사라알라 쪽에서 드론을 띄우는데 이른바 군집 드론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군집 드론. 예,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일대일. 수십 개를 띄워서 자기들끼리 다 연결된 가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미래 전쟁이 군집 드론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수십 개, 수백 개의 드론이 예. 떼를 지어서 항공모함으로 가면 그 수백 발로 다 맞출 거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 이거 좀 골치 아픈 일이네요. 아주 난처한 난처하네요. 전쟁이에요. 네. 보통 난처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끌어모았잖아요. 저그 아까 이 부대가 어디 있냐면 바레인의 그 미국 제 5함대 본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 이른바 이번에 항행의 자유를 외치면서 번영의 수호자를 그 일종의 연합 함대죠. 네. 그래서 뭐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같이 연합을 했습니까? 개쯤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10개국? 미국, 캐나다 항상 끼어요. 근데 호주도 낄 듯 하더니 빠지고 호주 빠졌어요? 프랑스도 거기 배 한 척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충 같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남은 나라 보니까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하는 말이 재미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수호자를 한다는데 그래서 무슨 나라에 있는가 보니까 세이셸이라는 나라도 있더라. 근데 자기가 세이셸이 뭔지를 몰라서 세이셸을? 구글에서 찾아봤답니다. 예, 인도양이 아주 휴양 섬이에요. 유명한 섬이에요. 섬은. 근데 인구 8만에 이거 뭐냐? 네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갖다 꼈군요. 조롱하는 거죠. 그 헤즈볼라 쪽에서도.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함대를 모았는데 술술술 빠지더니 결국 남는 건 영국하고 미국인데 영국이 가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이 현재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실제로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일개 사단 정도 남아 있나 싶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 전투 가능한 그 정도 병력밖에 없는 게 영국인데 어쨌든 말은 엄청 뻥뻥거리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북한이 뭐 한다고 뭐 욕하고 각오해라, 조심해라 뭐 이러는데 북한 니네 그 러시아에다가 뭐 미사일 갖다가 막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만요. 그때 러시아가 또 한마디 했던데 영국한테 야 니네가 진짜 침략자들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러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국 혼자 싸워야 될 판이 된 거죠. 이번에 소집한 부대는 저기 일종의 연합 함대. 네네. 번영의 수호자. 가 원래 거기에 있는 그 미 5함대와 관련해 가지고 5개 정도의 태스크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쭉 돼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에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여기 같이 하자고. 같이 화상회의를 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태스크포스 153이 지금 현재 동원돼 들어가 있는 그 부대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 151에 포함됐어요. 151. 태스크포스 151이 그게 한국이 포함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은 소말리아 해적들 단속하는 거죠. 네네. 그게 한국의 임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호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몰랐을 때 한국 국방부에서는 그럼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용해졌어요. 상황을 보는 거죠 자기들도. 근데 다른 데는 다 안 따라간다야. 우리도 좀 천천히 가야 되나 이러고 근데 있는군요. 계속 눈치를 보겠죠 한국도. 근데 만약 들어간 순간 이거는 이제 전체 아랍권하고 완전히 이제 지는 거군요.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심지어 사우디도 안 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우디도 못 붙여갔는데 아랍에미레이트도 못 붙여가잖아요. 바레인은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포함된 것 같아요. 바레인은. 그리고 바레인은 지금 석유도 다 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여기 들어간다면 우리 해군이 그럼 참전 아닙니까 교수님 이거는? 참전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국가가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는 태스크포스 153인데 151인 강감찬호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전체 이슬람권으로부터 고립되는 그 결과 엄청난 외교적 손실에 대해서 아마 이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불법 헌법 위반 아닙니까?
국회 동의 없이 그러니까요. 해외 참전하는 독일에게 거니까 우리 참전하는 군대를 게 보내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해적 아덴만의 영웅 뭐 이렇게 하면 아덴만이 아까 밑에 보이는 남부군 정부 쫓겨난 정부가 있는 임시 수도에 그 노란색. 예. 노란색 쪽이 보라색? 보라색 쪽에 보라색 쪽에. 노란색 밑에 있는 데가 아덴이. 거기가 아덴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덴만이에요. 저기가 네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소말리아 밑에 보이시죠? 저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해적을. 강감찬호가 가 있는데 사실은 위험해요. 바로 그래요? 앞에 바로 같은 해역이에요. 음. 그런데 만일 저기에 강감찬호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안사르 알라 쪽에서 쏴버리면 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저런 깊고 굉장히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그냥 우리 교수님, 국방부에서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기 빛 검쳐 있는 조금 짙은 파란색이 있죠. 예. 저기가 현재 미국하고 안사르 알라 쪽에 서로 교전하고 있는 교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인데. 예, 교전 수역이죠. 교전 수역이군요. 근데 강감천호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지금은 미국이 소집을 한 대상은 아니지만 네. 들어오라고 했을 경우에 예. 교전 수역에 들어간 순간 한국은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네. 상황이. 이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저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하네요.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그 얘기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법재판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이게 무슨 내용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굉장히 오래됐죠. 왜냐하니까 이거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네. 근데 국제형사재판소는 ICC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협약에 의해서 로마 협약이죠. 의해서 제노사이드 범죄라든지 인도에 반한 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유럽 주로 EU 국가가 중심을 해서 만든 국제 기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체급에 있어 가지고는 ICJ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세계를 다 포괄한다고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주요국은 다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왜냐하니까 심지어 트럼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잡혀 들어가면 미군을 파견하겠다고 해요. 군대를 보내겠다. 가서 암스테르담을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네덜란드에 있다고 그랬던가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정도로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은 빠져 있고 중국도 빠져 있어요. 러시아도 빠져 있어요. 그럼 푸틴을 기소했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ICC죠. 그게 여기네요.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인데 그거는 관할 건이 없는데 일종의 프로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입국이 아니에요. 가입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도 가입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소하고 할 수 있는 관할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달라요. 사법재판소죠.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다. 예. 네네. 제노사이드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다. 이런 혐의로. 제노사이드 협약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전범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노사이드, 그다음에 인도에 반한 죄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발만 동동 굴리다가 이 같은 아파트헤이드 인종차별 정권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지금 현재 남아공에서 행동을 개시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공에서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그 ICJ에 이제 제소를 한 건데 내용을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말이죠. 84쪽입니다. 이게 그 신청서가. 그 소장이 일종의 소장이죠. 예. 그 신청서가 84쪽인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장 읽기 운동을 해요. 캠페인을. 잘 썼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쭉 84페이지 읽어보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뭐 아무 여지가 없이 범죄다. 범죄죠. 남아공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제노사이드 범죄를 입증하는 제일 큰 애로가 뭐냐면은 의도가 있냐 실제로 그 의도를 입증하는 네. 문제가 사실은 법률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을 향해서 미사일, 포, 뭐 사격 등등등등등을 네. 했는지를 네네. 입증하는 거죠. 근데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 신청문을 읽어보면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죠. 인종 청소 의도를 예, 가지고 예. 진입을 해서 가자에 실제로 그 일을 우리 법 체계에서는 번역할 때 집단 살해죄, 집단 살해죄. 그 다음에 뭐 더 쉬운 말로는 뭐 집단 학살이죠. 집단 학살. 아, 예. 그게 더 금방 다가오는데 그러네요. 이 집단 살해의 의도,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네. 하는 거죠. 근데 10월 6일 날 가자에서 이제 문제가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반격이죠. 따지면 하마스는 이번에 그 가자 전쟁은 이번이 이제 5차 전쟁 아닙니까? 예. 6차 강조하지만 이번 5차입니다. 5차. 네네. 그래서 그 이 5차 반격을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고위 뭐 수상부터 장관 등등 군 지휘관 등이 했던 모든 발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84페이지 안에. 아하. 다 모아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들어. 그리고 의도가 있다. 특정 의도, 즉 인종 청소 혹은 인종 말살의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진입을 해서 그를 실행에 옮겼다는 네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심리가 시작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신청서는 하나는 뭐냐면은 본안 소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하. 이 재판부가. 하나는 가처분 소송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 상황이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살릴 수가 예.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미치고 동시에 긴급하잖아요. 네.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아. 그래서 잠정 조치를 위한 그 신청하고 아하. 본안 소송하고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에 걸쳐 가지고 오. 그 심리가 개시됩니다. 그렇군요. 가처분 소송이 그럼 다음 주 목금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결정문 그 취지 아하, 자체가 가처분이 취지가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일단 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 이스라엘에 이거 멈춰라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선 유엔 산하 기구이고 아하. 그다음에 남아공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유엔 회원국이 된 순간 유엔 헌장에 따른 특히 국제사법재판소 포함해서 네네. 그 결정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ICJ 규칙을 쭉 보면은 이제 지금은 가처분이고 예. 그다음에 본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안에서 최종 판단, 그러니까 판결이죠. 지금은 결정이고 전범 이게 집단 학살이 범죄다. 범죄죠. 이렇게까지 결정이 나냐? 그래서 완전히 판결이 나서 그 전범 행위는요. ICC 국제형사재판소 그 형량을 보면은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에요. 네. 만만한 거 아닙니다. 네네. 이거 절대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니에요. 그다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어요. 만일 판결이 나면 지금은 그래요. 가처분이지만 명분을 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해 가지고 A급 전범 사형시켰잖아요. 그리고 군사 재판 그 당시에 단심제예요. 지금은 단심은 아니고 또 항소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만일 최종 판단해 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면은 그 결과를 이 ICJ 쪽에서는 안보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즉각 안보리에. 굉장한 국제 문제네요. 그리고 안보리에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냐? 네. 뭐 통보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국제법입니다. 아니 그 거기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미국이 비토할 건데. 어차피 이제
실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군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인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분명히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법이고 네네. 그리고 각 두 나라 모두가 당사국이고 동시에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여론으로 동떨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심지어 스코틀랜드, 말레이시아, 또 요르단, 또 인도네시아, 또 국제 이슬람 협력 기구 등등이 이 남아공을 예, 예.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아. 공개적으로 네. 우리 여기 지지한다. 이거를 대충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네타냐후가 이제 전범이야. 전범 행위를 했죠, 그죠?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그래 되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누가 잡으러 갈 거냐? 아. 누가? 이제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여전히 남고 이럴 때 유엔군의 불법 사령부인 유엔 사령부가 가서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이 비토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뻔하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네네. 비교적 그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국제법 전문가들은 아마 ICJ가 즉각 중단 명령 혹은 지시 가처분 인용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봐요.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지만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이 예. 15명입니다. 15명. 어허. 15명인데 실제로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만만치가 않다고 봐요. 그럼 그게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 아니란 이야기냐? 그건 여론이고 네. 법률은 이거 뭐 한국이랑 똑같은데요, 교수님? 그래 되죠. 이 서서히. 검찰놈들 이거 근데 검찰놈들이 장악한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ICJ 재판장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아, 야 이거 미국 사람이에요. 기대만 할 수 있지 돌아가면서 하는 않군요. 건데 예. 지금은 하필 미국 사람이 재판장이고 러시아가 부재판장이고 지금 재판에 들어와 있는 그 판사들을 보면 15나라인데 네네. 뭐 인도,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뭐 모로코 등등등등등등 해서 15국가인데 실제로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럼 러시아가 이거를 제노사이드 범죄를 인정할 거냐 판사가. 근데 거기는 판사가 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게 러시아는 약간 양다리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네네. 러시아가 그러면 여기에 거기 결국은 국내 훈련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사실적 판단보단 끝에 가면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야기죠. 참 교수님 참 서글픈 얘기네요. 국제사법재판소란 데가 네. 법적 사실적 판단보다는 국제 정치 재판소군요. 아주 정확히 보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판사들 네네. 국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쭉 한번 쭉 리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막 낙관적이진 않네요.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걸 인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일본 똘반이 인도는 어떻게 할까요? 인도. 아 인도 아리까리 할것 인도는 같은데. 안 합니다. 그럼 무효. 인도는 기권 아니면 반대를 할 거예요. 아 오히려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제노사이드 아니라고 할 거예요. 네. 러시아, 러시아도 기권.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국제 정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냐? 맞습니다. 의가 네. 이래 되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그걸 보면은 결국은 네. 정치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지금 8표가 필요한데 15개국의 과반수가 과반이 돼야 되니까 8표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확실한 표는 6표. 6표. 그래서 물론 기권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러시아나 프랑스도 기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예. 미국은 틀림없이 제노사이드 아니라 할 거고 이미
그 저기 백악관 거기 커비가 저기 조정관이란 그 커비가 이야기했잖아. 이건 야 이게 무슨 제노사이드야. 아무 근거도 없어. 이미 이야기를 했어 발표. 그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네 집안애들이 이렇게 죽어봐야 진짜 미국 무조건 이건 반대할 거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걸 자기들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발언하겠다 했단 말이죠. 예. 우리 재판에 들어서 우리 또 당당하게 우리가 변론하겠다. 예. 이 변론 기일에 우리 출석해서 우리 이야기하겠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뭐 김건희보단 낫네요, 교수님. 자기들 나름대로 표 계산을 했던 이야기. 해봤다는 얘기네요. 더 재미난 거는 네. 이스라엘 쪽 변호사가 누구냐는 거야. 네네. 더 쇼위츠라고 이번에 미국이 지금 계속 지금 국내에서 제일 핫 이슈가 앱슈타인의 그 소화성애. 네. 피더파일. 네. 거기에 누가 있는지. 네네. 거기에 이자가 이름이 떠 올라 있는 거예요. 하버드대 법대 교수예요. 더 쇼위츠라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변호사로 임명을 했는데 미국 국내에서 앱슈타인 파일이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름에 그 이자가 있군요. 이자가 여러 번 갔다. 성접대를 그것도 소아 성접대를 앱슈타인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는 게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교체를 했어요. 네네. 영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도덕적인 관점이다 이쪽에서 보자면 이거 얼마나 타락한 인간들인가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얼마나 우아하고 뭐 법대로 국제법 네. 다 말을 하죠. 침략해서는 안 되고. 근데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이번에 그 앱슈타인 사건이 정말 그 치부 네.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커넥션의 치부 미국 정치의 치부들을 낱낱이 폭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질문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자지구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약간 좀 불화가 심해지고 이스라엘 속에서는 반미 여론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를 해 미국이 그러면서 이게 지금 거기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바이든도 약간 물러설 게 없고 네타냐후도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권이. 네타냐후는 뭐 지지율이 7% 찍고 네, 있는 네. 수준이니까 지금 전쟁을 그치면 네타냐후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ICJ가 전범 판단을 내리면은 네네.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야, 좀 그래 주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잡으러 갈 건가 다른 문제로 어쨌든 법리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어젠가요? 또 미 국무장관이 또 이스라엘 또 갔죠? 네, 블링컨이 갔습니다. 네, 또 가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정부 군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게 이제 그 사상자 이스라엘 쪽의 피해. 국방부가 이번에 밝히기로는 1,250명이 부상자로 죽은 건 또 빼고. 네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다른 그 이스라엘 국내 언론들이 밝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부상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자기들이 보도. 굉장히 많이 다쳤네요. 전쟁 이기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왜 그런지. 네네. 커맨드 키트 보면 커맨드 키트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럼요? 오늘 좀 얼마 안 기니까. 네, 이 가자지구 네. 저 키트가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거죠 지금. 네. 저게 만화지만 실제로 있었던 장면 그대로 지금 만화로 그린 거예요. 딱 저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마스가 거의 매일 자기 전투 장면 올리거든요. 어렵지 않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저 장면 방금 저기 폭탄 붙이는 거 저런 거. 네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전차인데 저게. 네. 쏴버리네요.
땅 밑에 숨어서 그렇죠. 저 실제 장면이에요. 만화처럼 그래서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자들이 늘어나는 거군요. 원래 이건 일종의 그 공식이에요. 공격자하고 방어자, 그 공자와 네네. 방자의 어떤 그 비율이 1대3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미국 FM입니다. 네. 1대3. 공격자가 3배 더 많이 많아야 죽죠. 그래야 되죠. 아, 많이 죽는다. 왜냐하면 3배 더 많아야 되는 이유는 3배 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예. 근데 시가전은 지금 전형적인 그 도시 게릴라전 아닙니까? 네. 1대9까지 봐요. 1대9. 시가잖아. 그렇죠. 9배 더 많이 공격자가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얘기네요. 피해가.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공격자는 움직이고 수비자 방어하는 쪽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예. 지금 그 하마스 쪽에서 올리는 모든 전투 관련 비디오를 봐도 똑같습니다. 패턴은.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쏘고 예, 도망가고 틈 내면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네네. 대전차 저 화기 RPG 네네. 저거예요. 지금 커맨더 키티라 만화로 그래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 두 명의 키티가 네. 그 쐈죠. 저 RPG 저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부비 트랩 부비트랩. 터널에 들어갔는데 터뜨리는 거. 네네. 그래서 피해가 당연히 이스라엘 군이 더 많은 부상자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전혀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의외로 지금 하마스 알카셈 부대의 사상자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다 죽였다고 뭐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는데요. 전혀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가자 이야기가 북부에서 다 죽였다. 생각보다 훨씬 피해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 부상자가 2천만 명 수준이면 사망 전사자는 2천 명이 넘어요. 작게 잡아도. 그러니까 그게 가자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북부 전선 즉 헤즈볼라하고 싸운 쪽에서도 네네네. 헤즈볼라가 발표한 자료 보면 그쪽도 사상자를 2천 명으로 잡아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가자 지구의 깜짝 저 놀랐습니다. 지하 터널 네네네. 터널이 뭐 500km, 600km라는 거 아니고 이거 다 못 잡아냅니다. 절대. 네네. 그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 있는 땅굴 지하 터널보다 더 정교한 게 하마스 헤즈볼라 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스라엘 군이 그 쳐들어갔다가 레바논에 두 번 다 패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려고 말만 자꾸 들어간다 이야기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피해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게 지금 10년, 20년이 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 헤즈볼라한테 쫓겨 내려온 게 이스라엘 군이 네. 그 사이에 헤즈볼라 쪽은 전력이 더 강화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일 특기할 만한 상황 중에 하나가 저기 서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볼 때 상당 수준으로 평준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 일방적으로. 아까 안사라 네네. 안사랄라 보셨잖아요. 정도가 아니다. 거기 전문이니까. 뭐 장거리 미사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이미. 예. 그리고 심지어 전투기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안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헤즈볼라 전력은 하마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하 땅굴 수준은요. 오히려 이 하마스가 보고 따라 뺏긴 거란 말이죠. 하마스가 오히려 헤즈볼라 거를 보고 뵙겠다. 그렇죠. 훨씬 이전부터 구축해놓은 터널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이스라엘군이 과거와는 다르게 네네. 1970년대 뭐 6.1 전쟁 때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000명 헤즈볼라가 발표한 2,000명을 죽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상자. 최근입니까? 네, 어제 나온 자료예요. 어제 그제. 사상자. 네. 네네. 그 사상자 혹은 뭐 근데 이게 개념들이 정확하게 지금 가려 쓰기엔 하기 전시 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전사자하고 부상자를 구분한다는 게. 네. 근데 부상자도 중상자가 있고 경상자가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 통계를 어떻게 잡는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 축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이. 이게 벌써 끝냈죠. 그러면 그런데 그럼 끝냈을 건데. 그런데 끝냈다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네네. 실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뭐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도라도 거의 실시간대로 소식을 받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완전 뭐 과거 같았으면 완전 깜깜이죠 뭐. 그렇죠. 저도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국제 이 사법재판소에서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이 있다는 건 사실도 몰랐어요. 이건 세계적인 재판이고 헤즈볼라에서 한 2,000명 우리가 사상을 냈다. 이것도 좀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막 시설 같은 거 지금. 그쪽 지역에 그 서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는 그 미국의 뭐랄까 그 에슐론이라 그러는데 그 둥그렇게 생긴 레이더 있죠. 네. 엄청나게 큰 거. 네네. 그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예요?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 남부 레바논 지역에 남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죠. 지금 헤즈볼라 교전 지역에 아. 근처에 그걸 헤즈볼라 미사일 쏴서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서아시아 전역을 감시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 레이더인데 건데요? 미국 거죠. 야 헤즈볼라 용기 대단하네요. 막 뚝 쏴버리는 거죠. 미국이 진짜 힘 없네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국 중심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2주 뒤에 다시 뵐 건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만 선거가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법재판소 이게 끝나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만 남북의 지금 이 전쟁 국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2주 뒤에 전쟁이 안 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길게 이야기를 하죠 뭐. 왜냐가 지금 또 네네. 거기 우크라이나의 이번에 그 하르코프 지역에 네네. 그 북한산 미사일 네네. 그 이야기가 이스칸데르가 뭐 쏴졌다. 이스칸데 이른바 그 화성 11이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테마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야기 또 2주 뒤에 한번 아주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관계 이해영 새해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